전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태도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피해 망상,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신드롬으로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 고독한 결단을 한 것이죠. 김성애 소장님께서 대통령의 결단을 피해망상이라든지 아니면 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좀 너무 폄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한일 관계를 이렇게 대립과 반목 관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뭐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넘어서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는 풀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봐요. 하지만 추진 방식이 조금 서투르지 않았느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인식에 대해서는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강요하시면 안 돼요.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그냥 점핑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가 돈 달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일본의 화답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미래의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기로 했는데, 일본은 변함없이 강요들이 또 위안부 피해자분들에게 망언을 쏟아내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방백서나 교육부 또 교과서에다가 적시를 해놓는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자 미래로 가자라고 한들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네. 그런 후폭풍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받아낼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의 태도도 좀 비판하고 싶어요. 이것을 이완용에 비교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에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국익과 외교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셔가지고 김성애 소장님 말씀 들어야겠네요. 보통 야당의 그런 반대를 막기 위해서 야당 대표나 국회로 불러서 대통령이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는 절차들을 가지는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그럼 뭐 야당 입장에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던 사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태도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피해 망상,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신드롬으로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피해 망상 부분을 보면요, 3.1절에 갑자기 이게 독립운동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기념하고 그런 날인데, 100년 전에 우리가 똑바로 못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자조적인 얘기를 갑자기 던집니다. 그럼 뭐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해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설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위기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용되는 그 두 문장 사이 문장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핵 위기가 나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북핵의 위기가 엄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몰두를 해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선 한미일 동맹 강화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요구가 뭡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린 손을 떼려고 해. 이제 이건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부를 건데 일본이 책임자고 그 밑에 들어와서 하든가 말든가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압박을 넣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국익 중심의 다자간 외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천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라고 해요. 일본은 우리는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뉴욕에 있는 그 주유엔 일본 대표부에서 회담을 할 때 우린 회담이라고 그쪽은 간담회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결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것을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피해 망상이라는 단어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메시아 신드롬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고독한 결단을 한 것이죠. 저는 대단히 위험한 선택과 결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그냥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한일 관계가 이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현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안보적인 위협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애 소장님께서 대통령의 결단을 피해망상이라든지 아니면 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좀 너무 폄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다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추진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것과 이러한 결단 자체를 좀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도 하락 등 단기간의 정치적인 타격은 본인이 감내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나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효과로 이것을 평가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존중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이 언뜻 이해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개인 보상 청구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 가압류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일본 기업이 망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를 우리나라가 망하게 했나요? 아니면 일본 미쯔비시를 공격해서 부도를 나게 한 것도 아니고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압류한 정도인 건데 이 사건의 성격을 놓고 보면 이것 때문에 일본이 자 우리나라랑 국교 관계를 끊겠다. 이러면 그게 일본이 잘못이지 우리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 사법부가 하는 판단을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판단하는 거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삼권 분립을 하기로 했으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존중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에 그런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랑 이후랑 우리나라랑 일본의 경제관계가 많이 파탄이 나고 뭐가 안 되나요? 지금 아베 총리가 본인 자서전에서도 실토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WTO 제소 가져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도 접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급하게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 안보적인 문제이고 이번에 나왔던 얘기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레이더 정보 이거를 지금 미국하고 교류는 동맹이니까지만 이걸 일본에 실시간으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 레이더 부대입니까? 그런 조건도 없이 이런 데이터를 막 그냥 공유를 해주게? 전 이게 좀 정상적인 관계로 안 보이고 주종 관계로 보여요. 제가 무리하게 보는 건가요? 일본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군사 정보도 있겠죠.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간다라는 부분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현존하는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적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 한 명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닌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